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월 달도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간만에요.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수준 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아이디를 보시면 굿이스 굿이라고 써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니까 키득키득이라고 좀 재미있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진중한 글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미주님의 모멘텀 투자 이야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투자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흔들어 주셔서 들으면서 반론도 생기고 또 어떤 부분은 동의도 돼서 듣기 즐겁네요. 모멘텀을 잃으면 정말 완전히 내팽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댓글을 보니까 테슬라 신도라고 표현하시던데 제가 그런가 봅니다. 20개 넘는 포트 중에 테슬라만은 사실 모멘텀이나 주가에 아예 예외로 제쳐두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분산한 상태에서 한 개 종목 정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의 목적이 순수한 이익 추구를 하면 문제지만 저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덕에 행복하거든요. 보여주는 비전, 늦지만 하나씩 검증해가는 실행력, 최고 가쁘지만 계속 목표를 향해가는 일종의 순수함 등을 높게 삽니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주영 회장한테, 이건희 회장한테, 에디슨한테, 스티브 잡스한테 투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돈을 떠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야성의 스피릿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사는 소시민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제프 베조스는 은퇴해버리고 빌 게이츠도 없고 샘 알트만은 아직 방법이 없고 머스크가 진짜 좋은 대안이 되더라고요. 항상 미주님 방송 덕에 테슬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포트에 담지 않는 큰 힘이 됩니다. 객관적인 방송 감사합니다. 테슬라 싫어하시고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국에서 아이돌이나 이명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기대감을 주식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자신이 그걸 알고 있고 감당할 만큼만 투자한다면 뭐 돈 좀 잃어도 어떤가요? 다른 데서 번 돈 가지고 그 행복을 못 사는데요. 암튼 테슬라 관련해서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맴돌아서 적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말 멋있는 댓글이 오래간만에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식 투자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특정 주식에 투자해서 약간의 손실이 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식을 들고 있음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주식 투자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글 남겨주신 키득키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0월 15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녹색으로 다시 물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정말 무섭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2.43%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그 옆에 있는 AMD가 1.56% 빠졌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블랙엘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뭐 최근에 1년치가 이미 마감됐다 이런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결국 AMD의 인공지능 칩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굿뉴스가 AMD의 배드뉴스로 해석되는 굉장히 좀 의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어제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함께 상승하면서 시장의 폭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78.48%고요. 장기적인 추세 역시도 78%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S&P 500에 속한 종목 중에 거의 80%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발휘한다.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수가 20 아래로 떨어졌죠. 19.65를 찍으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변동성이 잦아드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4를 찍었던 공포 탐욕 지수가 드디어 75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공식적으로 익스트림 그리드죠. 극적인 탐욕 상태로 넘어왔다. 물론 아직까지는 초입이긴 하지만 시장의 열기가 가열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면 현금의 비중을 늘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현금을 늘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투자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현금 보유량이 30%가 넘는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신호잖아요. 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상승장이 가열화되고 있다,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100%의 자금을 다 주식에 넣어놨다, 그 얘기는요, 조금만 주식이 하락을 해도 타격이 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많을 테니까 그 중에 일부를 부분 매도해서 현금의 비중을 최소한 10%에서 20% 정도 확보하시는 기회로 삼는 게 어떤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좋다, 그 얘기는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투입할 만한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나는 이미 은퇴를 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지금처럼 시장이 뜨거워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현금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약간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룰은 없고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각자 최고의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미주온 탑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미주온 탑 16이 17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종목이 추가됐는지 살펴보시죠. 어제 주가 상승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B2입니다.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쓰는 ETF죠. 어제 하루 만에 8.9% 급등하면서 한 달간 18.15%의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가 2.43% 올라갔고요. 세 번째로 TNA,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 ETF가 2.2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65,710까지 상승을 해 있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없었던 종목이죠. 어제 추가가 됐는데요. 1.33%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1.05% 올라갔고요. 그 밖에도 iShares 러셀 2000 ETF가 0.74%, 타이완 세미컨덕터 플러스 0.7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68, 테슬라 플러스 0.62, 브로드컴 플러스 0.46, 메타가 0.08%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하락을 했는데요. 팔란티어가 0.25% 떨어졌고요. 앱러빈이 마이너스 1.16, AMD가 마이너스 1.56, 우버가 1.62%, 제타가 1.93%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어제부터 미주온 탑픽에 다시 포함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주식이 다시 미주온 탑픽에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의 향상입니다. 특히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 건재한 성장의 스토리가 남아있다. 그 얘기는요, 인공지능 붐으로 인해서 HBM, 우리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제품이 2025년까지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가 지금 입수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피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요, PC 시장의 회복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 PC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AI PC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서비스가 내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통해서 PC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미주온 탑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미주온 탑픽에 포함하자마자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한국의 메모리 칩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는 암시가 나타난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함께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메모리 칩 수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인공지능 기술 수요 급증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Signs of a Peak라고 나와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우리가 NAND라고 부르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DRAM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이거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쭉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2023년에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던 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금 갑자기 꺾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꺾였는지 보시면요, 화요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DRAM 가격 상승세가 2달 연속이나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또 다른 메모리 유형인 NAND 플래시도 8월 달에 정체된 이후 가격 상승세가 완화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던 가격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요, 어느 정도 재고를 많이 채워놨다. 기업들이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은요, AI를 구동하는 컴퓨터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메모리 칩의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메모리 칩 가격이 떨어진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마이크론의 펀더멘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요, 5점 만점에 4.08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 매수 의견을 받고 있죠. 5가지의 팩터 그레이드 중에 지금 A 플러스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률이 지금 매우 좋고요. 두 번째로 수익률이 많이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은 하나도 없잖아요. 밸류에이션이 C 플러스로 많이 향상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모멘텀이 C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비전이 C 마이너스입니다. 리비전이라는 것은요, 지금 시장의 어닝의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향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P 레이쇼를 TTM으로 보면, TTM이라는 것은요, Trailing 12months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과거 12개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 12개월 동안 마이크론이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는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152배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12개월간의 어닝은 그저 그랬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죠. 그런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포워드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13배밖에 되지 않죠. 그 얘기는요, 분모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P 레이쇼라는 것은 P, 프라이스를 어닝으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어닝이 커지면 커질수록 P 레이쇼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어닝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러한 상승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P 레이쇼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PEG를 보시면요, 0.17입니다. 그만큼 지금 향후 1년 동안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PE를 성장률로 나눴을 때 0.17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모멘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한 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 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도 굉장히 훌륭하죠.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가 63이니까요. 아직까지도 과매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 컨센서스 EPS 리비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시장의 전망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그 트렌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페이지 가셔서요. 어닝을 클릭하시고요. 어닝의 세 번째 탭을 보시면 어닝즈 리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최근에 수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25년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커서를 여기에 갖다 내시면 2025년 8월 달에 마무리되는 어닝의 전망치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향상하고 있잖아요. 자, 바닥이 언제인지 보시면 2023년 3월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았던 시점은 2023년 3월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닝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약간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 뚝뚝 떨어질지 여기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2026년 8월 달에 마무리되는 회계 연도에 대한 전망도 보시면요. 자, 비슷합니다. 2023년 3월이 바닥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전망치가 우상향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한번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어닝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역시도 달릴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밑으로 꺾이게 되면요. 결국은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멀티플 역시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주가 차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9달러 부근에 전고점이 있잖아요. 이 전고점을 뚫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선명하게 컵앤핸들이 형성이 되죠. 따라서 컵앤핸들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저항선에서 꺾여서 다시 하향 추세를 만들어낼지 중요한 시점에 도착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이번에는요.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1 이평선, 51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괜찮고 장기적인 추세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요. 100일 이평선 아래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아직 회복을 완전히 못한 거죠. 자, 여기 아래에 커서를 갖다 대면요. 각 선을 따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황색은 주가입니다. 주가 차트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컵앤핸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 파란색은요. 11 이평선, 즉 굉장히 짧은 기간의 단기적인 추세죠. 단기적인 추세는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51 이평선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 핑크색은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추세선이 위로 올라가는가 아래로 떨어지는가 단계적인 추세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100일 이평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중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밑으로 하향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조만간 녹색 선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200일 이평선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요. 과연 50일 이평선이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100일 이평선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의 전망입니다. 어제는요, 미국 증시에 두 가지 경사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두 번째는 상승장 3년 차에 진입을 했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월요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장 3년 차에 진입했지만 역사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잠재적인 침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잔뜩 겁을 주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이 나오는데요. 1947년 이후 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었던 11번의 강세장은 모두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은요, 5% 이상 하락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새로운 약세장, 즉 베어마켓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거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통계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10% 이상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데요. 조정장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통계는 뭐냐면요. 이렇게 11번의 강세장, 여기에 나와 있는 11번의 강세장은요, 2년 이상 지속된 강세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차에 돌입을 하면요, 12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5% 이상 하락했다. 5%는요, 우리가 조정이란 말을 쓰기에도 좀 부끄러운 수치죠. 따라서 조금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47년 이후 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던 11번의 강세장 이후 평균 수익률은 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좋지가 않죠. 앞으로 3년 차에는 그렇게 평균 수익률이 높지 않았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들 모두 향후 12개월 동안 5% 이상의 하락을 경험했고요. 5번은 10%에서 20% 사이의 하락을 견뎌냈다. 이게 바로 조정장이죠. 따라서 과거 역사에 따르면요, 11번 중에 5번이니까 한 45%의 확률을 가지고 조정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은 새로운 약세장, 즉 베어마켓에 굴복을 했다. 베어마켓이 찾아올 확률은 30%는 되지 않는 거죠. S&P 500은요, 3,577.03을 기록했던 2022년 10월 12일 이후 거의 6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 지수는 0.77% 상승하면서 5,859.85로 마감을 했고요. 아래표를 보면요, 현재 강세장의 첫해 S&P 500 지수는 22% 상승했는데요. 이는 1947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2년 넘게 강세장이 이어졌던 11번의 역사에 따르면요, 첫 번째, 우리가 2023년을 얘기하는 거죠. 2023년에 22% 올라간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지수는 2년차 상승률 중 가장 높은 34%를 기록했고요. 중앙값은 11.5%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년 차에 비해서 2년 차의 상승률이 도드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1년 차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스토발에 따르면요, 강세장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미국 주식시장, 특히 대형주의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S&P 500의 후행 주가 수익 비율,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TM이라고 부르는 트레일링 12months죠. 과거 12개월 동안 S&P 500에 속해져 있는 500대 기업이 만들어낸 수익에 얼마를 곱해야 전체 시가총액이 나오는가,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현재 25배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강세장 2년차 밸류에이션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다. 역대 최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준은요, 1947년 이후 모든 강세장의 2년차 PE 중간값보다 48%나 높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포워드를 쓰지 않고 TTM을 썼잖아요. 중요한 것은 과연 앞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어닝 성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스토발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상승장 3년 차에는 주당 순이익 성장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상승장 초기에 급격한 주가 상승에 내포된 낙관론을 시장이 인지하기 때문에 상승장 3년 차에는 PE 배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지금 과거 통계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상승장 3년 차잖아요. 3년 차가 되면 보통은 주당 순이익은 상승한다. 그런데요, PE 레이시오가 떨어진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니까 주가 차트는 횡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팩스탯 리서치의 수석 수익 분석가 존 버터스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4분기, 지금 현재 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분기, 2025년 1분기와 2분기의 전년 대비 수익 성장률을요, 각각 14.2%, 13.9%, 그리고 13.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장 3년 차에는 어닝의 성장 추세가 가속화된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버터는 금요일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4년 예상 성장률은 약 10%인데요. 내년 2025년 회계연도에는 수익이 약 1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15% 수익이 증가하는데 밸류에이션만 머물러 있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15%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배수, 즉 멀티플이 약간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스파이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라는 것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지표죠. 현재 강력 매수가 나와 있는데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10가지가 중립, 그리고 16가지의 지표가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요. 현재 RSI도 68이니까 아직까지 과매수된 상태는 아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주가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스파이, 즉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주가 차트가요,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 수렴을 어떻게 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갔죠. 우상향했고요. 저점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했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모두 올라가면서 만나는 지점에서 보시면요, 돌출된 부분이 있죠. 바로 돌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삼각 수렴을 했고 돌파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삼각수렴 패턴에 5가지가 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S&P 500의 수렴 모습은요, 상승 지속형 삼각수렴입니다. 이거는요,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는 형태죠. 그리고 이런 차트 패턴을 보인다면요, 이미 어느 정도 추세적 상승이 나오고 있거나 호재로 인해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 중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S&P 500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키포인트인데요. 두 지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상승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대로 하락한다면 매도의 세기가 커지는 시발점이 되며 이후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은 S&P 500이 삼각 수렴을 하고 위로 돌파를 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올라가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죠. 스파이의 이동 평균선 업데이트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4가지 색깔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주황색은 주가입니다. 자, 위에 1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각각 다른 컬러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가장 단기적인 추세선인 10일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두 번째로 단기적인 추세선 50일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녹색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는 200일 이평선이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단기에서 장기까지 순서적으로 쭉 있을 때는요, 한동안 주가의 추세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S&P 500의 모멘텀은 정말 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2025년 미준 탑픽에는 어떤 종목을 추가해야 되는지, 향후에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2025년에는 다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뜨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온세미컨덕터라든지 나비타스, 앱티브 뭐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는요, 가끔씩 체크하면서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에 따르면요, 당분간은 자동차 주식을 멀리해라, 이렇게 끔찍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글로벌은요, 미국의 자동차 부분이 향후 2년 동안 경제 압박으로 인해 성장이 제한되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마진과 현금 흐름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내년만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내후년까지도 자동차 기업들 좋지 않다, 이렇게 극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특히 일부 신용 등급이 낮은 자동차 공급업체의 경우에는요, 자동차 부분의 신용이 소폭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 증가는 소비자 구매력을 압박하고 2025년과 2026년 미국 자동차 판매 성장률을요, 1%에서 2%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한 2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한 2년 동안 똑같을 것이다. 성장률이 1%, 2%면 거의 성장이 멈춘 거나 다름이 없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S&P는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늘리고 소비자들이 세그먼트 내에서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함에 따라 2025년까지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요, 6%에서 8%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성장률은 1%에서 2%
2% 정체를 하는 반면 가격은 6%에서 8%나 떨어지게 되면요. 매출은 오히려 성장을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수익, 즉 어닝 측면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의 가격 인하 압박,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연구 개발 요구 사항, 업계 전반의 높은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025년과 2026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마진과 현금 흐름 개선은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S&P의 기본 시나리오는요, 2024년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약 1,550만 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요, 2025년에는 1%에서 2% 성장에 그친다라는 전망이 대두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S&P 전망도 신중한 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S&P에 따르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일부 모델의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 구매자들은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배터리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그리고 기술의 실질적인 개선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까지도요, 배터리의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인프라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기차의 판매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많이 성장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전망이 대두되는 거죠. S&P는 2025년과 2026년에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상당한 경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는 테슬라를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테슬라 모델 3의 시장 점유율 손실이 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고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동차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좋지 않은 주식 중에 하나죠. 자, 과연 지금 현재 모멘텀 중에 중요한 지표가 뭐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현재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11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50일 이평선도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100일 이평선보다 1%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220인데요. 100일 이평선은 217입니다. 따라서 3달러만 더 떨어지면 중기적인 추세선, 즉 100일 이평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100일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요, 200일 이평선까지 수직 낙하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참고로 200일 이평선은 202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은 205달러다. 따라서 만약에 217이 깨지게 되면 205달러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테크니컬 분석의 결과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옵션 시장이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는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신에 연말 랠리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갑자기 올라가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상이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신나게 달리면서 연말이 되면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두 가지의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암호화폐 비트코인은요, 월요일에 65,705달러의 거래가 되면서 올해 들어 56%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3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73,798달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1%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엠버 데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트레이더들은 11월 8일에 만기되는 비트코인 풋 옵션과 콜 옵션을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행사 가격은 6만 달러와 6만 5천 달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콜 옵션은요,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6만 달러 그리고 6만 5천 달러짜리를 각각 판매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풋 옵션은 6만에서 맡기고 콜 옵션은 6만 5천에서 맡기니까요, 결국은 이 사이에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콜옵션은 계약 소유자에게 만기일까지 지정된 가격에 기초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고요. 풋옵션은 동일한 매도 권리를 부여한다. 자,
덴버 데이터의 파생 상품 담당 이사 그렉 마가디니의 의견이고요. 자, 이러한 전략은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환경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만기 시에 기초 자산이 두 행사 가격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면 트레이더는요, 두 옵션 모두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최대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만기되는 두 옵션의 가치가 없어진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만 달러에 지금 풋 옵션이 걸려 있고요. 6만 5천 달러의 콜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판매한다는 것은요, 이 두 개 사이에 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횡보하면서 6만 달러와 6만 5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베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마가디니에 따르면 옵션 시장의 분위기는 선거 당일과 같은 선거 자체에서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와 있다. 이러한 의미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암호화폐 옵션 트레이더들은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콜 옵션을요, 6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행사 가격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12월까지는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마가디니는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요, 이번 대선이 디지털 자산의 강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더 상승 추세가 도드라지겠죠. 트럼프는요,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고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바가 있고요. 암호화폐에 대해 지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되면요, 그녀의 행정부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보다 약간 더 지지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죠.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톤의 의견이고요. 자,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상첨화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돼도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더 낫다. 따라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결국은 비트코인은 계속 달릴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선거 관련 하방 리스크는 대부분 제한되어 있으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렉스 톤이 이번 메모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3가지는 매도고요. 9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RSI가 61이니까요. 과매수까지는 한참 남았다. 계속해서 달릴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박스권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66,000 부근이죠. 66,000에서 지금 최근에 한 번, 두 번 막힌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66,000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요. 이 작은 박스권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72,000을 넘어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제품 지연과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성공적으로 진정시킨 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주가는요, 이번 달에만 거의 14%나 상승을 했고요. 월요일에도 2.4% 상승하면서 6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S&P 500 지수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과다. 1등은요, 비스트라입니다. 이것도 역시도 인공지능 수혜주죠. 전력 수혜주 비스트라가 1위,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의 강세는요, 젠슨항 CEO가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이 본격 생산 중이며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나왔죠.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블랙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 그리고 없어서 못 판다, 이것만큼 중요한 호재는 없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한 지난주 경영진을 만난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요, 블랙엘 주문은 12개월 정도 예약이 다 찼다. 이러한 지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더해졌죠. 매우 높은 전망 가시성으로 비즈니스가 견고하다는 모든 징후가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 비즈니스 최소한 1, 2년 동안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은요, 특히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에 계속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인공지능에 투자하는데 선호되는 방법이라는 견해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평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회계연도에 자본 지출을 3분의 1 가까이 늘릴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약 58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자, 58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투자한다. 이렇게 엄청난 소식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GPU를 사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수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하겠죠. 블랙엘의 낙관론 외에도 최근에 TSMC의 매출은요, 강력한 AI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너무나 좋은 상승 추세가 지켜졌죠. 거의 40% 가까운 매출의 증가 추세를 지킨 것이 TSMC의 발표였다. 자, 그리고 오픈 AI는요, 펀딩 라운드에서 1,570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추론 기능을 갖춘 AI 모델을 출시했고요. 구글 역시도 이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가벨리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존 벨튼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추론 기반 AI의 사용 사례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다. 추론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영역이며 컴퓨팅 집약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거대한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AI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단계였는데 드디어 추론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요. 추론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굉장히 좋은 전망이 제시되는 거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회계연도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요 44%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2배 이상 증가하던 매출이 44% 증가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성장이 둔화되는구나,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월가는 지난 분기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따라서 44%가 공식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제 성장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왜냐면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매출 그리고 이익에 대한 추정치,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어떻게 체크하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엔비디아 페이지 오셔서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닝을 클릭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어닝즈 리비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닝즈 리비전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선이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2년 정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주황색이고요. 2025년 1월에 마감되는 현재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 2025년 회계연도에는 한 주당 $2 84센트를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공식적인 컨센서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어닝의 전망치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회계연도를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4.02가 지금 전망치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4.02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요, 이 파란색 역시도 2023년 초를 바닥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원래는 이 예상치가 $2도 되지 않았었는데 전망치가 지금은 $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쭉쭉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만약에 2026년 1월 달에 마감되는 다음 회계연도의 전망치가 $5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5 곱하기 멀티플이 30배만 돼도 주가는 1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0월 15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함께 읽어본 키득키득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미주음 방송에서는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